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2025학년 정시준비대학교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 진검다리 대학교라고 합니다. 중앙대처럼 진검다리 역할을 좀 하는데 중경회 라인이랑 이 동국대, 홍대, 국민대 그 라인을 좀 연결해주는 라인이다 보니까 건국대학교는 학과들마다의 좀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좀 인기과랑 비인기과에 대한 점수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게 있고 군보다는 좀 잘 봐야 되는 거는 일단 학과들마다의 점수, 그리고 요번에 아이들을 선발할 때 A형과 B형으로 나눠서 선발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학생들이 유리한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고고! 저희 컨쇼에서는 현재 컨쇼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거에 한해서 다 답을 해드리고 있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컨쇼 오픈 채팅방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는 일단 반영지표인데 일단은 표준 점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변환을 하는데 아마 변환 점수가 오늘 내에 발표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환산 점수하는 방법을 조금 더 이제 바꿔서 또 업데이트를 하긴 할 건데 아마 대학교 라인을 찾는데 탐구 변환까지 다 활용하는 거는 다음 주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봐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언어 중심이라는 게 있고 수리 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A형, B형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언어 중심은 말 그대로 문과 중심으로 해서 어문과들, 문과에서 뭐 국어 국문이나 영어 영문, 그런데 이 안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인기학과 문화 콘텐츠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과대학 자유전공도 선발을 하는데 당연히 어문 중심이니까 국어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리 중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수학에 관련된 학과들, 그러니까 경상계가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과는 다 수리 중심으로 뽑는데 좀 봐야 되는 게 누구냐면 사회과학대학교입니다. 정치나 경제, 행정, 국제무역, 응용통계, 여기는 응용통계가 워낙 수학에 대한 비중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뭐 정치나 행정학과 같은 이런 사회과학대학교도 수학 중심으로 좀 바뀌었다. 근데 이걸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자, 보시면은 수학에 대한 비중이 40%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학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화통본 아이나 미적본 아이가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리 중심의 사회과학대학교나 경상계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 쉽게 말해서 이과 아이들이 미적이나 기하 점수를 갖고 화통 위쪽에 있는 점수대를 구성하면서 40%라는 저 반영 비율을 갖게 되면 생각보다 문과를 지원했을 때 좀 엄청 유리할 수 있고, 저희가 예상 점수를 좀 분석을 해봐도, 그리고 예상 점수를 분포대로 만들어 보아도 이과 아이들의 점수대가 좀 높게 형성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좀 수학을 봤는데 점수대가 조금 부족한 현상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산 점수가 부족해요. 그런 경우 이과로 지원했을 때 도전권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문과로 교차를 하잖아요. 뭐 경상이나 사회과학대학교로 교차를 하면 안정권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건대를 좀 안정스럽게 대학교를 받쳐놓고 그 위로 대학교, 뭐 중앙대학교나 아니면 서성원까지도 한번 노려보기 위해서 안정권을 바칠 때 요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KU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A, B가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환산했을 때 점수 때 좀 높게 형성되는 거 하나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건데, KU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면 이과 아이들, 자연계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좀 유리하고 자연계 중심으로 좀 아이들이 많이 선발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환산 점수를 구해보면 알겠지만 언어 중심의 A와 수리 중심의 저 B, 저 라인으로 학과 라인에 대한 환산 점수가 좀 다르게 나오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봐야 되는 건 영어인데요. 영어에 대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예체능은 일단 골라내는 게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비중이 좀 있지만 언어 중심이나 수리 중심 같은 경우 영어에 대한 비중은 한 10% 정도, 그리고 등급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보면은요, 일단 1등급이랑 2등급, 3등급 요 선에서 선호를 그으면 될 것 같아요. 1등급 아이들도 건대는 생각보다 좀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고, 요번에 1등급이 한 6%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건대 라인의 1등급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좀 유리하게 갈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환산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3등급대 아이들까지도 지원은 좀 가능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4등급까지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감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감점 당하면 안 된다고 매번 대학교 분석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등급 때 기준을 가지고 영어 같은 경우는 3등급 때에도 도전이 가능하고, 만약 우리가 수리 중심 B를 넣었을 때 수학 점수가 조금 구성이 된다라면 영어가 3등급 나와도 충분히 계산을 했을 때 해볼만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군을 좀 봐야 되는데요. 군마다 점수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군마다 점수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군이 하나의 단과대학교가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국어국문이나 중어중문까지 이렇게 어문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어문계열이나 아니면 인문대학교 요 라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기학과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라인 아이들이 지금 나군을 타고 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군보다 나군에 대한 점수대가 조금 더 낮게 형성되는 학과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가군, 문과 같은 경우는 가군에 좀 경상계, 그러니까 국제무역이나 아니면은 기술경영 같이 아까 수학을 좀 잘 본 아이들이 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라인들이 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의과, 건대의 꽃이죠. 수의과는 가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과는 나군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보다는 학과들마다의 점수 차이가 나는데, 여기 인문대학과 경상대 있잖아요. 요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점수 환산 점수를 좀 해보잖아요. 그래서 예측 데이터를 갖고 누적 비율을 갖고 줄을 한번 세워봤는데 약간 점수 차이 납니다. 뒤로 빠지는 데이터도 확실히 어문 쪽에서 뒤로 조금 더 빠져나가는 게 있어서 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반드시 환산 점수를 가지고 좀 지원 라인을 구성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자연계 같은 경우도요,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다 다군에가 있어요. 뭐, 전기전자나 컴퓨터나 기계로봇, 이런 라인들, 재료공학과. 그래서, 건대는 가군에 자연계는 인기학과들이 좀 몰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기를 상어대학교라고 불렀어요. 뭐 식품이나 뭐 식량 이런 게 있던 건데, 생명특성화라고 있어요. 여기 빼놓고는 조금 비인기과다 보니까 약간 점수대가 뒤로 좀 빠지는 부분이 있고, 생명특성화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는 인기학과예요. 수시에서도 인기학과인데 정시도 생각보다 입결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분포 데이터를 보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고 생각보다 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안정권을 잡을 때는 생명특성화보다는 동물자원이나 환경보건 쪽, 식량자원 이쪽이 조금 더 안정스럽게 점수대를 잡을 수 있고, 다군이 존재하는데 문과 다군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 세요. 인원도 많이 뽑지 않다 보니까 건국대 수준의 아이들의 점수대는 아니다. 약간 점수대가 높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고, 생각보다 추합이 일어난다 하지만 인원이 적다 보니까 추합에 대한 부분의 점수대가 막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 보셔야 되는 거는 공과대학교 자유전공에서 무려 60명이나 다군에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요 다군의 공과대학 자유전공은 좀 경쟁률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이 다군에 내려오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약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리고 생명라인에 KU 과학기술원에서 생명라인으로 다군을 좀 형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산업디자인이나 뭐 여긴 실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군별로 아이들의 학과가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군별로 점수대가 나눠진다기보단 학과들마다의 점수대가 좀 나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교 이제 라인 타고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가나다군 중에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나군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뭐 가군이 좋아요, 나군이 좋아요, 그 라인이 아니고 학과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그 학과에서 요렇게 내려오는 라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보면은 그래도 좀 지원할 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다군 같은 경우는 이제 건국대학교 라인, 그리고 뭐 인문 한국외대 라인이나 동국대학교 홍대 라인, 그래서 좀 받쳐 내려가는 라인으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가나군에 중앙대학교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가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내리고 받치는 것도 있지만 중앙대학교를 도전권으로 형성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내려올 때 나군이나 가군에 있는 아이들이 건국대학교 가나군 요 라인을 좀 받치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어딜 많이 받치고 내려오냐면 나군 쪽으로 좀 받치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군 같은 경우는 점수대가 뒤로 좀 빠지는 게 있지만 점수대가 그렇게 크게 흔들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하나 이 다군 같은 경우도 중앙대 라인에서도 내려오겠지만 여기는 경희대 입문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내려옵니다. 경희대 입문 아이들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다군을 받치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외대 경상계나 사회 라인 그리고 뭐 영어 같은 경우도 LD나 LT 얘네들도 건국대학교 라인으로 이렇게 받치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국대학교 다군 같은 경우는 문과는요 솔직히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솔직히 도전권을 형성하시면 안 되고 안정권을 형성할 때 점수대가 조금 남게 형성됐을 때 그때 지원을 할 수 있는 라인들이 좀 형성이 되는 게 있고요. 대신 자연계 같은 경우는 경희대학교에서는 어차피 글로벌 캠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연계 라인 아이들이 내려온다라고 좀 보기는 좀 힘들고요. 외대 같은 경우도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좀 끊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건대 같은 경우는 좀 받치고 내려간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다군에 받치고 내려간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일단은 중앙대 아이들이 좀 대거 내려올 수는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공과대학교 자유전공 같은 경우 다군에 그리고 생명라인의 KU과학기술원도 KU과학기술원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 라인으로 일단 중앙대학교 라인이 자연계도 좀 메인 라인으로 좀 받치고 내려오는 계산이 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시립대학교인데요. 시립대학교는 나군이 주력입니다. 나군이 주력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AI나 그리고 행정학과 같은 경우 좀 메인 학과들이 다 가군에 있어요. 그래서 가군에서 많이 선발하지는 않고 나군이 메인이다 보니까 시립대학교를 지원한 아이가 건국대학교랑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라인을 짜려면은 시립대 아이가 건대로 가기보다는 동대나 홍대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밑에 라인을 좀 넓게 적정 라인으로 이제 가져가는 아이들은 시립대학교 나군에서 조금 학과를 무너뜨리고 뭐 다군의 건대에서 조금 높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들도 좀 형성이 될 수 있고 특히 AI 학과 같은 경우는 다군의 건대 라인을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과대학교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수대를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요런 라인들이 구성되다 보니까 건국대학교 다군 같은 경우는 점수대가 결코 낮게 형성되는 라인들이 형성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어느 정도로 아이들을 선발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두비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에두비는요, 인공지능 라인이, 대학교에 대한 어떤 이런 입결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데이터들, 그리고, 이렇게 누적 도수분포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구성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측 데이터를 구성을 했는데 생각보다 뭐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겠어라고 하잖아요. 추후에 제가 방송에서 그 전문 집단 일명 뭐 메가나 아니면 뭐 이런 텔레 아니면 고속 성장이나 얘네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얼마나 구간을 잘 잡고 가는지.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다가요 건국대학교를 한번 가나다군을 조금 골고루 분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합격선을 형성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길어서 프롬프트를 미리 조금 작성을 해왔는데요. 점수 차이가 군마다 어느 정도가 형성되고 학과들마다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그래서 환경보건 산림조경이나 이쪽 식량자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비인기과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인에 환산 점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뒤로 빠지는 데이터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두비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정보를 주는데 정시 그 군안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교 있어요. 과학기술원들, 카이스트나 디지스트 그리고 산업대학교도 호원대학교 그리고 청운대학교 얘네들은 가나다군 말고 그냥 넣으셔도 돼요.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670점대까지 왜 그러냐면 얘네가 경영학과가 666점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다군이다 보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시스템 생명 같은 경우도 673점대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또 자연계다 보니까 문과 아이들보다 점수대가 좀 높게 형성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아이가 만약 시스템 생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우리 아이가 만약 뭐 한 664점대예요. 664점. 그러면은 요 664점대 아이가 시스템 생명을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 합격률을 좀 만들어내는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터 한 다음에 우리 학생의 점수가 664.1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합격률 계산인데 이 합격률 계산을 할 때는 요 구간에 대한 합격률에 대한 부분을 인공지능이 계산을 하고 그리고 변수를 좀 몇 개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 변수 값도 하면서 요 구간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합격률을 만들 수 있는지 자 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644.1일 땐 요 시스템 다군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58.3%가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 구간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정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일 우리 아이가 교차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교차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술이 중심 B잖아요. B로 했을 때 점수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기술경영 있죠. 기술경영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아이 점수를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래서 기술경영학과로 교차를 했을 때 어느 정도냐면 664.1점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합격률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해서 생명이랑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교차를 했을 때요. 그죠? 교차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664.1이면 요 위쪽으로 살짝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이 65.3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일반적으로 지원했을 때보다는 합격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기술 경영이 아닌 조금 학과에 대한 점수 분포대를 분석하면서 안정스럽게 지원할 수 있는 라인들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술 경영 같은 경우는 665점대지만 지금 정치외교 같은 경우는 663점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 664점대니까 지금 안정권 위로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외교를 교차했을 때는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기술경영학과가 664.1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진학사 배터리 있잖아요. 진학사 배터리를 좀 넣어봤는데 진학사 배터리가 우리 아이가 몇 칸이 나왔냐면 7칸이 나왔어요. 그러면 7칸이 나왔을 때 구간에 대한 합격률이 있잖아요. 아까 60% 넘는 그 합격률과 배터리 7칸에 대한 해당되는 아이들의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점수대를 함께 연관시켜서 한번 계산을 하게끔 그래서 합격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정 데이터랑 유동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 두 개를 같이 계산을 했을 때 우리 아이 진학사 배터리랑 고정 데이터를 가지고 합격률을 계산을 하잖아. 그러면 너 82.5 그러니까 안정권이야. 그러니까 교차를 했을 때 배터리가 저렇게 나온다면 충분히 더 안정스럽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 데이터 상으로는 적정 도전권이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지원하고 있는 모의지원의 배터리를 봤을 때는 훨씬 안정스럽게 너 여기 기술경영 교차하잖아.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일단 말을 해주는 부분인 거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전기전자나 화공, 컴퓨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건대 좀 인기학과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수대 보면은 전기전자가 673점대에서 661점대까지 화공은 670점대 컴퓨터공학과는 아시다시피 요즘 인기학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673점부터 661점대 그러니까 생각보다 요 메인 공대 라인이나 전자나 컴퓨터 이쪽은 좀 센 편인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린 식량자원이나 이 환경보건 있죠. 여기가 이제 상어대학교 라인이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최고점이 664점대. 이거 이제 나중에 탐구 변환 점수 집어넣어서 다시 학습시키겠지만, 다시 학습하면서 데이터 다시 구성하겠지만, 현재 기준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점수대가 좀 낮게 형성되는 게 있고 생명 특성화 같은 경우는 높은 점수대가 형성이 되고 뒤로 빠지는 게 좀 많이 빠지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 그래서 668로 시작하지만 656까지도 빠진다라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받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점수대가 요 라인 구간으로 형성되고 있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생이 어느 정도 합격률을 하는지 요거 구간마다의 계산을 해야 돼요. 구간마다 계산을 할 수 있고 진학사 배터리도 칸수별로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664.1인데 아까 이제 지원을 했었잖아요. 요 지원하는 665점대 라인, 665점대 라인의 뭐 기술경영학과를 우리 아이가 지원을 했을 때 요게 이제 많이 배터리 칸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려봤더니 우리 아이가 여기는 배터리가 4칸이 떴어요. 배터리, 진학사 배터리 넣어봤는데 지금 현재 4칸이 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술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4칸이면은 점수가 남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합격률이 다시 형성되는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아이 도수 누적 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고정 데이터와 모의 지원을 통해서 진학사 배터리에서 아이들이 현재 어떻게 지원하는지 함께 보면 좀 좋은 편이 있고, 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52.3, 그러니까 진학사 배터리가 4칸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합격률이 조금 내려간다는 거죠. 너 지금 고정 데이터로는 60% 넘게 70% 가까이 합격률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지금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 학과에 너보다 좋은 아이들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라는 퍼센테이지를 나타내주고 있네요. 이렇게 구간마다의 조금 점수를 계산을 하면서 대학교 라인의 가나다군의 상중하 라인을 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2025학년 정시준비대학교 건국대학교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또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